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CES 2025라고 이제 매년마다 이제 되게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의 IT 기술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시에서 매년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이제 별의별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고 제 구미가 당겼던 게 도요타의 우븐시티였어요. 이게 5년 전에 이거를 만든다라고 프로토타입을 올린 거를 본 적이 우연히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우리나라에도 있는 스마트 시티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런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고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개발자들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이 전시 뭐 이 발표에서 이제 보디가드 드론이라는 게 나왔고 이게 이제 날 지켜준대요. 그리고 반려 로봇이 이제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무인 자율 주행차 그리고 좀 멀리 갈 경우에는 자율주행 전기 항공기 이것까지 이게 하나하나는 기술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어요. 뭐 유료 뭐 근거리 비행기 뭐 이런 것도 예전부터 작년에도 나왔던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하나로 합쳐진 도시, 그러니까 도시 단위로 데이터가 쌓이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빅브라더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이런 게 되게 많아지겠다. 카메라도 많아질 거고요. 로봇 하나하나가 다 카메라고 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결국에는 뭐 A동 뭐 B동 막 101동에 사는 사람 101호에 사는 사람의 어떤 데이터가 그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회사에 다 갈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많이 뽑아내면서 좀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어떤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도망쳤던 전과자들도 많이 잡아내고 어떻게 보면은 CCTV가 많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자유가 억압되지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산다면 차라리 조금 사생활 침해 되더라도 범죄자가 좀 없는 도시에 살고 싶긴 해요. 그 옛날에 정남규랑 막 유영철, 특히나 정남규가 어디서 범죄를 저질렀냐면 연쇄살인범, 그 사람이 어디서 범죄를 저질렀냐면 서남부에서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서남부 쪽 그쪽이 그 당시에 CCTV가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곳 찾아가지고 둔기로 이제 많은 그런 희생자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또라이들은 확실히 감시가 필요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한번 발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CS 2025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기 드론 같은 거예요. 아까 드론이 이제 그 밤에 이렇게 운동하는 여성 있죠.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반려 로봇. to flying cars like this one, made by our friends at Joby, making the trip from Ubu City to Tokyo fast and traffic-free. 도쿄까지 빠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시즈오카현인가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Into laboratory big enough to house an airplan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site for future technology. It's human demonstrations. For example, so here is 이제 결국에는 이제 로봇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도시 단위로 저렇게 하면 되게 좋은 게 도시의 그 로봇을 위한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기술의 핵심은 결국에는 네트워크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술. 그러니까 도요타 본사에서 쌓인 데이터로 어떤 무언가를 판단을 하겠죠. 우리가 라지 언어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LLM이라 그래서 요새 막 그 챗GPT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들인데 그런 AI 장르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그런 장르 말고 또 다른 장르가 뭐가 있냐면 클라우드에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로드되고 그 업로드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응답을 해주는 요런 스타일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챗GPT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어떤 LLM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SLM이라 그래서 이게 디바이스 아까 보면 로봇이 한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도 많이 이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아까 어디 갔냐? 로봇이 우리의 그런 일상을 또 도와준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기 하나에서의 그 수집된 이 안에서도 그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빠르게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있거든요.
그 작년에 레비큐엠인가 막 그게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막 스캠 같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작년에 저 보고서도 재밌겠다고 살까 했는데 약간 되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많더라고. 근데 그런 기업들 갑자기 신생 기업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사기성이 있는데 이렇게 도요타 같은 기업들이 하게 되면 SLLM을 되게 잘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기존의 빠른 판단은 SLLM의 장점은 좀 더 이렇게 이쪽에서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이 좀 뭔가 좀 오래 걸린다거나 이럴 때 아웃풋이 느릴 때가 있는데 그런 느린 그런 부분의 단점을 극복하고 빠르게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응축해가지고 다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모델이 사실은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라지 언어물 LLM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픈 AI나 뭐 테슬라나 뭐 이렇게 엄청 큰 기업들이 하기에는 엄청 큰 설비 투자 비용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는 기업들밖에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력 때문에. 근데 SLLM은 사실 좀 작은 단위의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충분히 그런 엔지니어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인 1 디바이스 이상이 되잖아요. 스마트폰도 1인 1 디바이스 이상이 되면서 세상이 인증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위주로 돌아가는 세계가 된 것처럼 이제는 이런 나를 도와주는 뭐 디바이스들, 뭐 드론이 됐든 로봇이 됐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응축된 데이터가 결국에 핵심이 되지 않을까, 우리를 좀 도와주는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안에 그거 전문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저는 사실 뭐 강남에 살든 뭐 이런 사람들 전혀 부러운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돈이 많은 게 부러웠지 그냥 뭐 어디에 산다는 게 크게 뭐 부러운 게 없는 게, 강남에서 이제 회사 생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사람 사는 곳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좀 뭐 골목골목 들어가면 다 이제 저렴하게 먹을 때도 많고 막, 그래서 별 생각도 없었고, 그 잠깐 월세로 병특할 때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물가도 비싸고, 뭐 그걸 떠나서 주말에 가면 되게 별로 없어요, 사람이. 강남이 의외로 주말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특히나 되게 막 주중에 엄청 붐볐던 데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아, 여기도 그냥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구나, 여기 사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아무튼 뭐 별로 이렇게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부럽더라고. 좀 AI 시티 이런 데서 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향후 5년 안에는 어느 정도 그 큰 가다가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도요타가 처음에는 그냥 모빌리티 기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진짜 부동산을 사서 이제 임대하는,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 임대하는 그런 기업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임대 시장이 되게 재밌게 바뀔 수도 있겠다, 기술 기반으로. 그럼 개발자 수요도 폭발을 하겠죠. 이제 부동산 업체에서 개발자를 채용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기존의 사업의 틀이 부동산은 부동산만 하고 IT는 IT만 하고 이런 틀이 다 깨지고 있고, IT 기업이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부동산 임대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되게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확률이 되게 높다. 불과 제가 2, 3년 전만 해도 AI 막 챗GPT 가지고 사람들이 막 되게 호들갑 떨고 그럴 때, 아, 이게 사실 이렇게 챗GPT가 대단한 거는 사람의 언어를 많이 되게 현실적으로 인지한다? 막 이런 부분이 되게 뛰어난 거고, 예전에도 사실 시리 같은 경우도 뭐 헤이 시리 해가면서 뭐 이렇게 뭔가 시켰을 때 못 알아들어서 좀 문제였는데, 그 오픈 AI부터는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거에 저는 놀란 거지, 거기에 있는 정보가 뭐 어떤 걸 물어봐서 그걸 답변을 준다에 별로 놀랍진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 구글에서 결과 내뱉는 거에 연장선, 좀 더 발전한 형태일 뿐이거든. 그리고 그게 그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돈이 되니까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거였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무슨 뭐 모든 개발자가 AI로 뭐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AI 관련 기술을 꾸준히 모니터링 했죠.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아직은 좀 회의적이다. 제가 괜찮았으면은 기존의 그 개발 에디터로 다시 안 돌아왔겠죠. 근데 그런 관련된 기술 뭐 투자 많이 받고 그 제일 잘 나간다는 기업 왜 AI 그것도 써봤는데 프로토타입 만드는 정도예요. 프로토타입 만드는 정도는 굳이 그걸 안 써도 사실 좋은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개발자들이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뭐 그 팀노바 팀원들이 소수정이긴 해도 이제 한 명 한 명이 그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도 매일매일 거의 갈아 넣다시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리서치 같은 거 되게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에디터 저랑 비슷한 거 써요. 그러니까 쉽게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 단순한 것부터 다 바뀐 다음에 복잡한 직업이 바뀔 확률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발을 하고 AI에서 딥러닝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좀 회의적이었어요. 개발자의 패턴이 그렇게 예측이 쉽지가 않거든요. 뭐 사람들이 주가 예측 같은 것도 되게 쉽다고, 그러니까 쉽게 보죠. 왜냐면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주가 예측을 하는데도요, 그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도 사실 거의 한 개발자 7,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기업에서도 AI 그 장에 따라서 이 장의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한 300개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바꿔가면서 응대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잘하려면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서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좀 많이 느끼는 게, 좀 이렇게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제가 한 3년 전에 그 얘기 막,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악플이 많이 달렸거든요. 무슨 뭐 1년 안에 개발자가 사라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진짜 많았는데, 안 사라졌잖아요. 1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막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그리고 저는 향후 그 당시 한 3년 전에부터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개발자 우상향일 것 같다. 오히려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수요가 폭발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들어간다면 5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변화할 생각을 하시면, 더 괜찮은 기술로 쭉쭉 갈 생각하시면, 사실 뭐 개발자, 다른 직업이 먼저 사라지지 개발자, 특히나 AI 개발자 쪽은 잘 안 사라질 것 같다. 한 7년간은 되게 꿀빨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중간에 또 한 번 더 바꿔야죠. 이게 AI 개발자가 너무 자동화 된다 하면 그 자동화가 안 된 분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기본소득제까지 가기까지 가장 안전한 직업 중 하나는 아마 이런 좀 수준 높은 개발자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꾸준히 공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SLLM 한번 꾸준히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라지 언어 모델,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보다는 저 SLLM이 현실적으로 수요가 그 일반 개발자한테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